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삼성전자 1분기면 1월, 2월, 3월을 말하는 거죠.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아니 전분기니까 지난 10월, 11월, 12월 지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0% 격감했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먼저 뭐 경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분기별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비교를 하는 대상이 전분기와 비교를 하거나 네. 전년도 같은 분기, 그러니까 네. 2018년 1분기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2018년 1분기에는 15조 6,400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를 하자면 60%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연도별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평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 200조 정도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조. 근데 이게 217년부터 240조, 그리고 2018년 내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240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240점 지금 세계에서 탑 클래스잖아요. 탑 클래스입니다. 탑이죠. 지금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는 애플 다음으로 많은 걸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아니 애플보다 매출은 더 많지 않습니까?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구글이니 이런 데보다 매출이 더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IT 전자업계에서 넘버1 기업입니다. 매출액에서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삼성전자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사업은 반도체, 네.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OLED나 LCD, 네. 그리고 생활가전 4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016년도까지는 핸드폰이 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을 뭐 한 14%, 15%만 하더라도 한국 대표, 그러니까 보통적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15%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가는. 그리고 스마트폰 말씀이시죠? 스마트폰, 네.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랬었는데 이게 2017년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22%, 2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 지금 평균 그렇습니다. 이익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라면 남는 장사 엄청나게 남는 장사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2018년도에 240조의 매출이 매출을 올해 예상을 이제 뭐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올해 2019년 매출 예상을 하는데 이게 225조 정도가 떨어질 거다로 이제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 15조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59조에서 32조로 거의 46%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익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전체 중에서 영업이익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 야, 40%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만큼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 하청업체들한테도 이제 업체도 큰 타격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삼성입니다. 네, 특히 전자죠.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경제,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업체의 전체 이익률 가운데서 40% 가까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출이 안 되고 뭐 경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 자체가 흔들린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하청 업체들까지 흔들리기 때문에요. 일단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에 한국의 수출이 6,055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가 1,267억 달러, 그래서 21% 정도 차지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가 그래도 버티는 부분들은 뭐 가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재정으로서,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어서 재정으로서 쏟아붓는 방법과 하나,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서 나오는 흑자,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평균 경상수지 흑자가 한 8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는 지금 이게 26억 달러, 28억 달러, 그리고 2월 달에 36억 달러로 예전 비중으로 보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전문가들은 올 4월 달이 되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0억 달러, 20억 달러 빠져버리면은 처음으로 84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경제는 아주 견실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이른바 경상수지가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머리 나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눈가리 약간 아까 갤럽 조사에 나왔다시피 자신의 부정적 평가 중 절대 다수가 경제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무마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계청도 지난번에 통계청장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옳은 말 했다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런 통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안 본 척하려고 하고 싶어하거나 혹은 예전에 그 나치 독일에서 괴벨스처럼 괴벨스가 이제 전쟁 막바지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을 고무시켰고 거짓으로 고무시켰었거든요. 그런 상황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 무마시키고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스 보면 딱 든 생각이 이제 왜 리성건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대통령 각하. 냉면이면 목구멍을 넘어가십니까? 예. 바로 다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셉니다. 뭐 비행기 타고 싶습니까? 미국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예. 그것에서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의 관심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고무시키는 거죠. 고무시켜서 그리고 잘못된 정보지만은 이게 주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많이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이제 일단은 이제 두 분의 의견 일치를 보이시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의도적으로 경제가 잘못된 거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 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예 모른다. 경제도 모르니까 오로지 북만 보고 계시니까 이 북은 이 북이 아닙니다. 북녘북 북쪽입니다. 경제는 지금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참모들이 써준 거. 참모들은 경제 잘못됐다고 하면 깨지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은 좋은 수치, 보고 싶은 수치만 탁 기록해서 각하하고 갖다 주니까 대통령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에 또 그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하지 않나. 이슬람 국가 가서 건배제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서 그러면 이제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이 간신배들이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이상한 그러니까 헛방다리를 놓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세게 말. 간신배들 많습니다. 간신배 많아요. 제가 청와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은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막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 내칠 줄 알고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지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저렇게 빠졌는데요. 자, 겨울이 끝나가는데 철새가 북으로 가나? 키키키키님 철새가 북으로 가나? 정말 철새들 많습니다. 정치권에 철새가 많은데 그런 철새들 다 북으로 보내버리고요. 정말 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 굿바이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든지 다 우리 경제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부는 지금 보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 수치대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왠지 그냥 우리 측만 확보하면 다음 선거 이긴다. 약간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역사책을 보면 역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또 간신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갈량도 마석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장소였지만 어쩔 수 없이 본보기를 위해서 쳐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권은 보면 막 그 실업률 얘기했던 통계청장은 오히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받아들여서 그냥 뭐 호호 제가 그냥 열심히 하고 저희는 건재합니다. 네. 조남매님이 건재하고 네. 계시죠. 네. 이러면 참 이게 뭐 그런 분들 이제 중국 대사도 보내주시고요. 뭐 참 좋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실천을 계획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키키키님 계작도 필요하네요. 네. 광화문에 설치합시다. 네. 기영님, 계량량, 제갈량 씨에게 사과하세요. 비유할 인물이 아닌데. 아유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네, 사과를 제갈량 씨. 네, 와룡 선생께 제가 깊이 죄송합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 13억 인구가 이거 전부 항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어려운데 정말 경기 어려우면 가장 피해 보는 게요. 부자를 또 아닙니다. 서민들이 피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가장 앞세우고 본인들이 뭐 사랑한다고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서 마치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촌철살인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폭락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분기 대비 수익이 줄어들었길래 저는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많이 타격이 있겠군, 그러니까 정리 작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교수님 말씀, 총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약간은 배당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 경상수지 아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타격이 있겠구나. 좀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 그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게 그냥 좀 놔둬주십시오. 그래서 뭐 정책이니,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는 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인들께서. 정치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52시간 문제,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를 올가재니 우리가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 그러니 제발 좀 놔둬달라 그러시는데 정책하시는 분들, 기업인들이 기업에 그리고 기업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놔둬주십시오. 네, 옛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면류 이야기. 자, 기업은 1류, 관료는 2류, 정치는 3류. 그러면 청와대는 캐시점 마크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